자, 6월 23일 이적시장 정리를 해볼 텐데 오늘은 아마 바이언이 주인공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간절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오늘 주요 이적 중에서 오피셜은 없고 히미고부터 살펴보게 될 텐데 콴사가 레버쿠젠에 가게 됐습니다. 요나단타가 나갔고 비르츠도 나갔기 때문에 이번에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리빌딩이 강제가 됐는데, 근데 리빌딩을 주최하는 존재가 그리고 그 수장이 테나을 하는 점이 조금 걸리긴 하죠. 리빌딩의 정말 뭐랄까 악마 같은 존재여가지고, 그래서 사실 레버쿠젠의 이 리빌딩을 별로 기대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첫 번째 시작은 콴사가 되었고요. 콴사의 이적료는 지금 보시다시피 3,500만 파운드쯤이 되는데 총합으로 이게 솔직히 요즘 시세 감안하면은 조금 비싸게 판 정도거든요, 내 생각에.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바이빅이 붙어 있습니다. 콴사가 레버쿠젠에 들어간 이 가격이 이번에 레버쿠젠의 클럽 레코드라고 하는데, 와 근데 여기서 바이빅이 붙어? 아니, 이게 보통 이 바이빅이라는 거는 예정된 시세보다 조금 적게 팔고 나서 이 선수를 다시 콜백을 시키고 싶은 정도. 그래서 그걸 감안했을 때 조금 낮게 가격을 책정할 때 보통 쓰는 제도가 저 바이백이라는 건데, 바이백은 이제 리버풀한테만 해당되는 바이 아웃인 거잖아요. 근데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3,500만 파운드에 팔았다는 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이거는 정말 레버쿠젠 팬들이 빡칠 수밖에 없는, 실제로 많이 엄청 빡쳐하고 있고요. 이해가 안 간다. 이 비르츠랑 프림퐁으로 번 돈 허비하고 있는 꼴이니까. 이게 지금 프림퐁하고 콴사를 트레이드를 했거든요. 가격이 3,000만 파운드랑 3,500만 유로니까 비슷하다고 치면. 근데 여기서 콴사 쪽에 바이빅이 붙어있으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바이언 레프트윙 이슈가 오늘 정말 정신없게 많이 떴는데, 현재 바이언의 좌윙 중에서 가장 유력한 선수는 기튼스로 변경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로익 탄지가 뛰었고, 로익 탄지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기자 중 하나고요. 그리고 바이언이 또 바르콜라를 문의했다고 하고, 그리고 바이언이 또 폴크가 말하기로는 니코, 학포, 마르티넬리, 디아스 영입 가능성 논의 중인 게 지금 바이언이라고 하고요. 디에슬레틱 쪽에서는 아스달이 마르티넬리 이적료로 최소 5천만 파운드를 요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니코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FC 바르셀로나를 당연히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바르셀로나와 빌바오 간의 협상이 진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언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나이도 그렇고 기량면에서 가장 흡족할 만한 평이 나올 수 있는 게 니코다 보니까 새로운 계약 제안을 보낸 거죠. 사실 거의 끝나고 물 건너간 상황이 지만 간절한 마음에 일단 붙들어는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언이 여기에 더불어서 브래들리 바르콜라 영입 가능성도 문의하고 있고, 지금 비르츠 영입이 실패하고 나서 약간은 좀 이성을 잃은 듯한, 아니면 약간 좀 정신없는 느낌으로 가고 있는데, 느낌이 약간 새 학년에 들어갔는데 그 반에 있는 여자애들한테 다 고백해보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명 받아주면 사게 된 이런 느낌이거든요. 바이언이 지금 하는 게 물론 다 일리가 있는 매물들이긴 하겠다만, 근데 사실 그냥 지금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레프팅이 다 찔러본 느낌이라 가지고 뭔가 신중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참 바이언이라는 클럽의 매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이언이 어느 선수를 노린다고 해. 근데 그 선수 입장에서 얘가 나를 얼만큼 원하고 있고 이 프로젝트가 이렇게 체계적이구나, 이 근거에 하에서 나를 원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가게 되고, 다른 매물한테는 또 이제 관심을 별로 안 준다 이래버리면 뭔가 더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이미지 메이킹 이런 것보다도 그냥 체계적인 것 같고, 어떤 체계적인 기준에 하에서 내가 골라줬다라는 게 더 다가와지니까 선수 입장에서 좀 더 마음이 가게 되긴 할 텐데, 좀 더 신중한 스카우팅을 통해서 이거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리고 첼시 이슈를 좀 넘어갈 텐데, 무안이랑 잭슨의 이슈에 관해서는 12시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때 다루는 걸로 하고요. 일단 이제 로마노의 말로는 많은 키퍼 에이전트들이 첼시에 역제안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첼시 딱 봐도 클럽 월드컵 경기 보니까 키퍼 필요해 보이는데 뭐 이런 식일지 모르겠는데, 첼시한테 역제안을 하면서 우리 선수 어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영업질을 하고 있다고 하고, 일단 첼시 상황으로는 현재 키퍼들은 믿고는 있는데 더 지켜보는 중이라고 합니다. 아마 조만간 이 믿음이 깨질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산체스 볼 차는 거 보니까 후방 빌드업 시퀀스에서 좀 너무 불안해갖고. 어쨌든 그리고 숄 해콜이라는 기자는 또 근데 첼시는 매냥을 영입하지 않을 것 같다, 키퍼 영입 자체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라고 말은 하는데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겁니다. 일단 로마노의 말을 좀 더 믿어봐야겠죠 하고, ESPN 주앙 페드루를 노리고 있는 게 첼시랑 뉴캐슬이라고 하는데, 이적료로는 5천만 파운드, 요즘 나오는 매물들에 비해서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선을 자랑하고 있고요. 일단 주앙 페드루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보여준 이 연속된 지표가 마티어스 쿠냐처럼 좀 연속성이, 탄탄한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영입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첼시는 지금 찾고 있는 프로필이 스트라이커인데 왼쪽 동선에 능한 선수들을 좀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세컨토까지 가능한 주앙 페드루 굉장히 좋은 영입 같긴 해요. 왜냐면 가격 자체도 합리적이니까 5천만 파운드가. 그래서 저는 주앙 페드루가 5천만 파운드에 낚아칠 수 있고 주급 액수도 높지 않는 선이
수준이라면 전 이거는 충분히 데려와도 좋다. 나이도 2001년생이면 젊은 편이기 때문에 프로젝트에도 크게 막 반하지도 않고, 그리고 첼시에 지금 정말 필요한 유형인 것 같아서.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은쿤쿠가 매각이 되어야만 좀 사오는 게 좋긴 하겠죠. 은쿤쿠의 고정 지출도 워낙 세고 주급이 높으니까, 그리고 포지션도 너무 겹치다 보니까 은쿤쿠 처분을 빠르게 해서 페드로를 어떻게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ESPN 쪽에서 말릭 퍼파나 첼시가 또 노리고 있는 리옹산 05년생 레프트윙 건데, 이 선수를 지금 첼시랑 뉴캐슬, 브라이튼, 토트넘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소식이 또 있고, 그 다음에 BBC, 에버튼, 풀럼 라이트백 테테 영입 임박. 이게 3년 계약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29세의 이 테테라는 선수가 이번에 FA로 풀렸거든요. 근데 에버튼이 원래 모니터링하고 있었던 거는 카일 워커를 이제 콜문의 대체자로 세워버리는 그런 쪽이었는데, 갑자기 테테로 이제 확 틀어가지고 영입을 하고 있고, 오코비라는 사람이 리버풀은 게이를 3천만 파운드에 영입하고자 한다고 하지만 크펠을 일단은 그거보다 훨씬 더 받으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크펠은 5천만 파운드를 원한다는 말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따지면은 2천만 파운드 가량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확실히 가격차가 많이 나와 보이긴 하죠. 근데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팰리스가 계약 1년밖에 안 남은 게히를 과연 지켜낼 수 있을지 약간 이걸 툭툭 건드려보는 느낌이고, 팰리스는 그 전에 해왔던 것처럼 굉장히 깡좋게 높은 가격을 부르고 있는데, 사실 3천만 파운드에 사게 되면 이건 진짜 환사를 동일 가격의 게이로 바꾸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진짜 말도 안 되는 만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일단 현실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아마 가격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아마도 5천만 파운드 이하에 리버풀은 살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쿠르기라는 기자가 또 레스터 7월 1일 이후에 바니스텔로이 경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에 관해서 처음에는 이제 바니스텔로이를 경질하고 나서 소튼을 강등시킨 감독 러셀 마틴을 세우려고 했었던 게 레스터거든요. 쿤탑이라는 구단주도 그렇고, 그리고 루드킨이라는 그 회장도 그렇고, 레스터가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운영을 좀 한다고 느꼈던 게, 아니 지금 재정적으로 많이 쪼들리는 상황에서 바니스텔로이를 위약금을 굳이 지불하면서까지 경질을 시키고, 그리고 러셀 마틴으로 선회를 한다? 이거 좀 이해가 안 갔는데, 일단 확실하게 위약금을 지불해서라도 레스터는 지금 경질을 시킨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이게 왜 하필 7월 1일 이후냐? PSR 기준이 보통 6월 30일까지라서, 그래서 장부에 무리가 가지 않게 7월 1일에 경질을 시켜서 위약금을 그때 장부를 빼는 식으로 지금 하려는 것 같거든요. 다음 시즌 장부를 빼게 되면 경제적인 부담이 좀 덜하니까. 그래서 레스터는 이렇게 가고 있고, 근데 피오, 내가 아는 프랭크 감독은 6번과 공격 지역 보강을 원한다. 소트넘 0티어죠 이 사람은. 6번과 공격 지역 보강. 공격 지역 보강은 아무래도 라이트윙이 될 것 같고, 6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트넘이 좀 없긴 합니다. 저도 6번에 관한 문제점을 확실히 지적을 했는데, 이거는 또 메뉴랑 타겟이 겹치게 됐는데, 비수마가 솔직히 좋은 기량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벤탄쿠르 같은 경우에는 좋은 기량을 보여주다가도 신체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그냥 기량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꽤 있고, 그리고 프랭크가 원하는 6번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6번 데려오는 거 좋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아치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너무 어리고 당장 풀시즌 주전으로 쓰기에는 확실히 그만한 실력까지는 아직은 좀 오바라서 토트넘 주전급까지라고 보긴 힘드니까. 그리고 스컷 윌슨, 토트넘은 썬더랜드의 데니스 서킨에 관해서 영입을 관심을 갖고 있고 곧 비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킨은 토트넘 유스 출신이고요. 프로 데뷔를 썬더랜드로 가서 데뷔를 하긴 했는데, 이제 팀 그로운 적용이 아마 될 겁니다. 15세부터 지금 19세까지 있었어가지고 3년 이상 있어서 팀 그로운 적용이 되는 매물로 알고 있는데, 토트넘 입장에서는 홈그로운, 팀그로운 다 챙기고, 그 다음에 가성비 면에서도 썬더랜드 쪽에서 빼오는 게 좀 더 좋을 수는 있어서 꽤나 합리적인 소비로 보여지고, 하고 로마노, 크리스텐센 올 여름 바르셀로나 떠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좀 경쟁에서 많이 밀린 모습이고, 4순위 센터백으로 지금 계속 점쳐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확실히 나오는 게 이상해 보이진 않죠. 하고 또 로마노가 발제해온 인터뷰가 있는데, 베쿠, 슈체츠니 재계약 맺을 거다 27년까지. 이 말은 즉 테오슈테겐 fuck off 이란 뜻이죠. 주한 가르시아 있고 슈체츠니 있으니까 이거는 뭐 키퍼 뎁스는 끝난 거고. 마지막으로 르파르지엥, 폴 포그바 모나코 계약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예전부터 좀 나왔던 이슈긴 한데 로마노도 지금 힘이고 순을 띄었고요. 일단 모나코로 가게 된 이유가 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봤을 때는 포그바는 많은 선수들이 그렇듯 월드컵 1년 전에 이적을 하게 되면 월드컵을 나갈 수 있게끔 꾸준한 출전기에 내가 잘할 수 있는 무대를 보통 고르게 되는데, 포그바 역시도 그런 의도로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복귀를 목표로 모나코에서 선수 생활
생활을 재개할 예정이며 또 챔피언스 리그 참가까지도 보장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포그바는 모나코로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근데 현재 얘기가 나오는 바로는 2년 계약에 합의했다라는 내용도 있어가지고 일단 확실한 게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급료를 얼마를 줄 것이냐까지는 합의가 안 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웬만해서는 뭐 지금 로머너도 그렇고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상당히 진전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포그바를 PL에서 다시 보고 싶었는데 근데 뭐 아쉽게도 리그왕에서 보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